그 양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대법관 출신인데 내가 당해보니까 야 진짜 장난 아니다. 너무 힘들다. 사회적 명예는 다 실추됐지. 전직 대법관도 검찰의 올가미에 걸리면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파탄나는데 일반인이 그렇게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화영 같은 사람 하나 잡아 넣어서 족치는 건 일도 아닌 거죠. 20개가 넘는 30개 가까운 혐의를 조사해서 가족의 아들까지 입건해서 수사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인간입니까 지금? 근데 이런 인간들이 지금 큰 소리치고 다닌다. 굉장히 화가 납니다. 이화영 부지사가 수사받은 혐의가 모두 30개랍니다. 30개.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탈탈 털어가지고 30개 혐의를 해가지고 그 중에 10몇 개를 기소를 한 거예요. 쪼개가지고. 이화영 지사가 그냥 나 이재명한테 다 대북송금 보고했고요. 이재명도 지사도 다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이렇게까지 수사 안 했겠죠. 근데 나중에 본인이 그거를 아니라고 말을 뒤집으면서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나중에는 이런 쪼개기 후원금 뭐 이런 거는 사실 쪼개기란 말 김성태 회장이 법정에 나와가지고 쪼개기요? 저는 쪼개기란 말을 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처음 들은 거는 검사님이 먼저 한 것 같은데요. 쪼개기 후원금이란 거는 이렇게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뭐 대선 때 뭐 후보에게 1,000만 원 1인당 1,000만 원까지 그러면 1억을 하려면 10명이 동원돼야 되니까 그걸 후원금을 나눠서 넣는다. 그게 쪼개기 후원금인데 근데 이런 주장 억지 주장은 무죄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쉬운 거는 연호의 술 파티가 무죄가 나오고 다른 것들은 사실 좀 유죄가 나왔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지금 어찌됐든 지금 10일 동안 지난주 월요일부터 월화수목금 이번 주 월화수목금 그래갖고 선고까지 오늘 새벽에 나올 정도로 정말 빡세게 아마 역대급 국민 참여 재판인데 요런 정도의 참여 재판은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재판부에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수원지검 박상용이 근무했던 1313호 현장 검증까지 다 했었거든요. 다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배심원들이 판사 입장에서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배심원들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그거를 꼭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 2번 북한 묘목 밀가루 야 니네 이거 묘목으로 뇌물 주려고 한 거 아니야. 야 밀가루 같은 거 가지도 않았잖아. 라고 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은 전원 이건 무죄라고 봤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판사가 배심원 말을 들으려면 여기다 무죄라고 써야죠. 근데 판사가 이거는 무죄가 아니고 공소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배심원 재판이란 것은 배심원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1번 연호의 술 파티 같은 경우는 있었다는 걸 입증을 하는 게 이화영 측이잖아요. 없었다는 그냥 그런 일은 없었으니까 잡아떼면 되는 거고 근데 있었다는 걸 입증하려는데 그 공간 자체가 검찰 아닙니까? 검찰청사. 그 반대 입장이라면 만약에 검찰이 입증해야 되는 거였다면 뭐 자기들이 내부에 있는 CCTV고 뭐고 온갖 증언 그리고 직원들의 증언 수사관들의 증언, 실무관들의 증언, 뭐 경비들의 증언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이걸 입증했겠죠. 근데 피고인,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 검찰청사 내에서 있었던 일을 입증하려다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편의점 앞에서 산 것까지는 어떻게 확인했는데 그게 안으로 들어간 것까지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검찰은 계속해서 당신은 그때 국회에서 6월 달이라며 날짜도 2번 바꿨잖아. 근데 지금 뜬금없이 법인카드 5월 17일? 왜 한 달이나 차이가 나지? 이거를 계속 배심원들 앞에서 주장했던 거예요. 이 날짜. 특수부 검사들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이 기억, 옛날 기억을 심어주거나 이 기억을 헷갈리게 해가지고 야 너 날짜 틀렸잖아. 그거 아니야. 그래서 혼돈을 준 다음에 자기가 가르쳐줍니다. 남욱 변호사 저기 이 자리에 저희 매봉쇼에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그거를 알려주니까 김성태가요 1년간 수원지검에 구치소에서 출정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조사받으러 365일 동안 184번을 나갔습니다. 이틀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만 나갔나요? 김성태 밑에 있던 방영철 부회장도 나가고 그 공범들이 다 모아놓고 진술 세미나하고 핵심은 그거잖아요. 검찰청사 안에서 공범들을 모아놓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고 진술을 일치시키고 진술을 연습시키고 이게 핵심이죠. 이 대북송금 사건은. 연호의 술 파티가 있든지 없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아까 기사 보니까 국민의힘 아주 신났던데 이게 참 언론이 본질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박상용은 이제 벌써 신났어요. 현명한 판단에 감사하다고. 박상용이는 저 거짓말 탐지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 배심원 4대3 의견으로 이화영 지수 신빙성 없다 이렇게 났고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사진도 이런 걸 썼네.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의도가 있는 기사죠. 마지막에 보면 서울공업 인권침해 TF 이거는 이제 정성 호랑이 장관이 지시해가지고
서울고검에서 감찰을 벌인 건데 이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는 검찰청 소주가 반입됐고 그 이제 연예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고검 저거 인권침해 TF에서 한 6개월 정도 6개월 넘게 저 수사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 판사가 법원에서 서울고검 수사한 거 좀 자료 좀 보내요. 결론까지 냈거든. 보내요라고 했는데 서울고검에서 그 자료를 법원에 안 보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에 검찰은 팔이 안으로 굽는 거예요. 수원지검의 그 조작 수사를 서울고검의 수사 자료로 입증할 수도 있는데 그 자료를 법원에서 보내라고 했는데도 안 보냈던 겁니다. 저 자료가 가고 그 자료가 변호인들에 의해서 배심원들에게 아주 쉽게 세세하게 설명이 됐다면 이런 결과는 또 안 나올 수도. 왜냐면 지금 4대3이었잖아요. 한 명만 입장을 바꿔버리면 이건 무죄였죠. 위증은. 연예의 술파티는 거짓말이 아닌 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검찰과 싸우다 보면 검찰은 결국 검찰 지들끼리 감찰하고 뭐 했다고 해도 자기들끼리 한편인 거예요. 박상현 검사님은 아주 그냥 연예인 다 됐어요. 자신의 SNS에 이로써 2년 3개월간 나라를 뒤흔들었던 연어 술파티 주장은 허위로 결론 내려졌다. 배심원단의 현명한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박상용 본인이 했던 불법 행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연어의 술파티는 수많은 불법 행위 중에 목소리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이렇게 목소리도 나오고 여러분 이 박상현 검사의 육성 파일 다 들으셨는데 뭐 제3자 뇌물이든 직접 뇌물이든 어쨌든 그 외환거래법 위반의 것들이 그대로 제3자 뇌물로 되되 그거는 공범을 이재명이랑 같이 갈 거고 좀 지나면 이부 지사는 아마 나갈 겁니다. 완전 검찰 편에서 이재명 재판의 참고인이 돼버리는 상황일 거고 그렇게 되면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그게 제일 아니시겠습니까? 네. 대한민국의 검사가 아닌 공무원이 본인 만약에 박상용이 검사가 아니고 뭐 어디 군청의 공무원이야 아니면 군수야 아니면 어디 중앙부처 어디 문체부의 뭐 국장이야 서기관이야 사무관이야 이랬다고 하면 그 육성이 나왔어요. 자신의 비리를 자기 스스로 얘기하는 진작에 파면되고 해임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진짜 신기한 겁니다. 결정적인 본인의 육성까지 나왔는데도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그냥 돼버리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본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분이잖아요. 그 위반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자기가 공수처에. 윤상현 의원이 총선 때 자기 윤상현 TV 콘텐츠를 홍보업체를 시켜갖고 한 5, 6천만 원어치를 만들어 놓고 돈을 안 줬어요. 안 주고 나서 이게 나중에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수사를 받게 되니까 홍보업체 대표를 불러다가 텔레그램 폭파해라. 변호사 내가 사줄게. 얘기하는 육성 파일이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 뉴스타파에서. 근데 윤상현 의원이 이번에 그 선관위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습니다. 선관위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을 조사해가지고 수사 의뢰를 하는 기관인데 공직선거법 위반에 증거인멸 교사까지 한 육성이 나온 사람이 국정조사 위원장이 됐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수처는 지금 윤상현을 소환을 해야 되는데 국정조사를 핑계로 안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소환 통보가 와도. 소환 통보는 본인한테 하니까 우리는 알 길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검찰과 공수처의 현실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여러 가지로 이재명 정권대에서 바뀐 것 같지만 잠시 바뀐 척하는 거지 진실되게 바뀌지 않는다. 저게 마음이 좀 착잡합니다. 지금 대북송금 수사는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의혹이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가장 큰 원, 이 불법의 가장 큰 원에서 연어의 술파티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하나인데 요게 이제 없었다고 해도 나머지는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 비중으로 치면 뭐 한 5%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진술을 번복시키고 검찰청에서 술파티가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압박 수사가 있었고 이건 김성태가 압박을 받았다고 국회에서 증언도 했으니까. 근데 이 연어의 술파티라는 것은 검찰청에서 벌어진 일 중에 하나의 사건일 뿐이다. 본질이 아니고 파생 사건일 뿐이다. 이게 그냥 깔끔하게 무죄가 나왔으면 이런 설명을 제가 안 드려도 되는데 이게 지금 배심원들이 4대3으로 단 한 명의 생각이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언론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조작기소 특검에 큰 타격을 받게 됐다. 조작기소 특검을 지금 이제 여당이 하려고 해요. 여당이 발의해서. 국정조사 때 조작이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검찰과 국정원 이거 대북송금 사건입니다. 2023년 3월 29일에 수원지검에서 국정원 쌍방울 대북송금 문건을 국정원
거기에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이 있으면 주세요. 아니 볼게요.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공문으로 보내서 이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국정원이 스스로 조사한 내용이에요. 국가정보의 정권 바뀌고 나서 압수수색하기 전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러 가기 전에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만약에 압수영장 받고 그냥 갔다가 검찰 우리한테 불리한 게 있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도윤 부장검사가 국정원에 파견을 나가서 감찰 부서장을 하고 있었는데 친절하게도 수원지검에 공문으로 회신을 해줍니다. 세상에 어느 국정원이 검찰에서 그거 확인하고 싶다고 해서 영장 없이 회신을 해줍니까?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국정원과 검찰에 이런 공문을 주고받으면서 내용이 오갔다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허락하거나 이거를 지시하지 않았으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검찰이 뭐 그거 보고 싶다 보여주나요? 그리고 이 유도윤이라는 사람이 검사예요. 66건의 국정원 문건을 지가 열람해. 근데 다 보니까 66건 중에 53건이 이상해. 야, 이거는 법정에 만약에 나가면 사건 뒤집힐 수도 있어. 뭐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53건을 숨기라고 빈익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다 드러난 거예요. 이번 국정조사할 때. 53건을 재판부에 제대로 냈다고 하면 대북송금 사건을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숨겼죠. 이틀 후 5월 12일에 박상용이 재판부에 국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좀 해주세요 라고 재판장한테 이제 의견서를 냅니다. 완전 짜고 친 거잖아요. 지금 날짜를 보세요. 숨겨놓은 다음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내고 일주일 뒤에 영장이 나와가지고 수원지검이 유도윤이 아까 13건 빼고 53건 숨겼고 남은 13건만 압수를 해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6월 14일 수원지검은 재판부에 국정원 직원을 비공개 신문 요청한다. 이건 뭐냐면 그 13건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요원, 이분도 국정조사에 나왔잖아요. 근데 이분이 법정에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대북 송금이요? 뭐 북한에 그 돈을 주려고 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취지로 증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비공개로 진행을 해서 언론의 기사가 단 한 줄도 안 나와요. 제가 뉴스타파에 있을 때 최초로 이 국정원 문건 압수한 거랑 그 국정원 블랙 요원의 진술을 처음으로 제가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희만 보도합니다. 레거시 언론, 큰 언론들은 쓰질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언론의 현실이란 점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6월 21일에 검찰과 이하영 측이 2차 국정원 압색을 가요. 왜? 이 지금 직원이 문건이 더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왜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말고 저것도 더 있는데 그거 왜 안 가져왔어요? 이 블랙면이 폭로를 해버려요. 제가 이제 그 법정 증인 녹취서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가 더 있구나라고 그랬고 이번엔 이화영 측 변호사가 같이 가요. 같이 가고 32건을 추가 확보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유도윤 부장검사가 검찰에 미리 파견 나가서 53건의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문건을 숨겼다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드러났어요.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거예요. 연어의 술파티가 아니란 얘기예요. 연어의 술파티, 뭐 술을 먹었든 연어회를 먹었든 뭐 육회를 먹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윤석열이 대장동 대출 불었고 조유행에게 커피를 타줬냐 안 타줬냐 이거 가지고 난리를 쳤었습니다. 제가 수사를 받을 때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윤석열이 안 타줬다는데 거기 수사관이 타줬다는데 심지어는 커피 아니라는데 캔커피라는데 뭐 이런 분도 있고 그게 그러니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윤석열이 조우영에게 커피를 타줬든 뭐 게토레이를 줬든지 간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이 조우영의 범죄 혐의를 알고도 박영수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형님 박영수한테 부탁을 받고 빼줬는지 이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윤석열이는 얼마 전에 뉴스타파 재판에 나와서 박영수는 내가 아주 친한 선배님인데 수시로 뭐 전화해가지고 누구 조사받고 하면은 걔 좀 그 검사들한테 수사관들한테 잘해주라고 얘기해주려고 전화를 했다라고 증언도 했습니다. 본인 입으로. 본인이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본질은 윤석열 커피, 연어의 술 파티는 윤석열 커피와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으면 조우영이 윤석열의 그 당시에 뭐 봐주기 수사모와 부실수사 범죄 없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이게 언론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쉽게 연어의 술 파티는 거짓말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죠. 근거가 뭐야? 법원이 그렇게 판단했어. 배심원들이.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4대3으로 한 명의 의견 차이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고 서울고검의 TF에서 진상조사했던 결과를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던 얘기 그런 얘기 없잖아요. 보신 적 있나요? 그리고 이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본질은 이미 국정원에서도 조사가 끝난 사안이다. 그럼 이런 것들도 다 법원에 내서 제출을 받아서 배심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 조사를 담당한 국정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부당거래 일지 이 나온 내용을 감찰한 감찰 담당자가 재판부에 나와서 설명을 했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다면 이게 4대3으로 나올까?
단순히 연어의 술 파티는 연어의 술 파티의 어떤 상징을 가진 윤석열 커피처럼 상징이지만 제가 공격받을 때도 야 윤석열이 커피 안 타줬는데 뉴스타파가 공격받을 때도 야 다른 검사가 타줬다는데 다른 검사가 커피 타줬으니까 니네 보도는 허위야 가짜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굉장히 이게 반박하고 설명하려면 말이 구구절절 길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 사실은.